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미국 작가 스튜어트 다이백의 짧지만 잊지 못할 이야기인 팻 밀크라는 작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튜어트 작가는 한 5개월 전 우리는 하지 않았다라는 작품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디테일이 어떻게 온전한 기억과 감정의 세계를 열어 젖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입니다. 작가는 커피에 연유를 섞는 것처럼 평범한 것에서 시작하여 거기서부터 사랑, 열정, 그리고 어떤 순간들이 지나간 뒤에도 오랫동안 남는 방식에 대한 명상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 이야기는 기억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젊음의 강렬함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덧없이 지나가는 그 시간이 마음의 영구적인 흔적을 남기는 이야기죠.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팻 밀크, 스튜어트 다이백. 오늘 나는 팻밀크를 넣은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면서 눈이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중이다. 무가당 연유의 맛을 특별히 좋아한다기보다 연유를 커피에 넣을 때 생기는 소용돌이를 좋아한다. 사실 팻밀크에 관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캔 오프너로 캔을 따는 일이다. 캔은 딱 연유캔처럼 생겨가지고는 작고 매끄럽게 생긴 것이 문제없이 우유를 연유로 응축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캔 오프너가 깔끔하게 캔 상부를 따면 삼각형 구멍으로부터 우유와는 전혀 다른 점도와 모습의 진한 액체가 흘러내린다. 팻밀크는 우유가 아니다. 일단 색깔부터가 다르다. 어쩌면 옛날 느낌을 주는 색깔이라고 할 수도 있을 오래된 아이보리색. 우리 할머니는 언제나 그걸 커피에 타 드셨다. 친구들이 놀러와 부엌 테이블에 둘러앉으면 할머니는 친구들에게 커피에 크림이랑 설탕 넣어 마시니? 하고 물어보시곤 했다. 크림은 팻밀크를 말하는 것이었다. 할머니의 부엌 테이블에는 노란색 플라스틱 라디오가 놓여 있었고 거기서는 주로 폴카 음악이 흘러나왔다. 때로 다이얼 조절을 잘못하면 그리스어 방송이 나오거나 스페인어 방송 또는 우크라이나 방송이 나오기도 했다. 우리가 살던 시카고에는 유럽 각국의 언어로 된 방송들이 지직거리는 라디오 다이얼의 한쪽 끝에 다 같이 몰려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는 어떤 언어가 나오든 영어만 아니면 괜찮으신 것 같았다. 라디오는 작은 소리로 늘 켜져 있었다. 라디오의 상판은 구부러져 있었고 진공관이 있는 쪽 옆면은 호박색으로 변색되고 있었다. 겨울이면 학교가 끝난 오후에 할머니의 테이블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와 팻밀크가 만들어내는 구름 모양 소용돌이를 바라보곤 했다. 그때 작게 들려오던 라디오 소리. 창밖을 보면 길 건너편 철길 위로 펼쳐진 하늘에도 똑같은 모양으로 구름이 흐르고 있었다. 그때로부터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나는 킹 알퐁스라는 칵테일을 담은 작은 글라스 안에서 그때의 소용돌이 치던 하늘을 다시 보게 되었다. 작은 잔 안에서 크렘드 카카오가 연속적으로 폭발하는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만화경 같은 구름 모양으로 헤비크림의 총을 뚫고 올랐다. 필센이라는 이름이 당시 여자친구였던 케이트와 내가 저녁이면 가끔 찾던 작은 체코 레스토랑에서였다. 우리 둘 다 대학을 졸업한 첫 해였고 대학 시절 하던 식당 서빙이나 주유소 일 같은 것 말고
진짜 직업을 구하게 되어 우리는 무척 고무되어 있었다. 나는 은행에서 신용 등급을 조사하는 일을 했고 그녀는 투자회사인 홈블로어 앤스 워커스에서 타이피스트보다 한 단계 위에 어떤 일을 맡고 있었다. 내가 다니던 은행은 입사 교육 때 배전반 조작 수에게까지도 복장 규정과 그루밍 방법, 청결 유지 등을 강조했고 그녀의 회사에도 복장 관련 규정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치마는 무릎을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나저나 그녀는 정말 예쁜 무릎을 갖고 있었다. 케이트와 나는 퇴근 후 종종 그대로 차려입은 채 둘 다 마치 변장을 하고 침입이라도 한 것처럼 남들의 시선을 조금은 의식하기도 하고 우쭐한 기분을 느끼면서 필센에서 만나곤 했다. 식당의 작고 둥근 참나무 테이블들 중 우리는 구석에 걸려있던 프라하 거리의 악사들이라는 제목이 붙은 그림 아래 앉아 마치 탈출 방법을 모색하듯 미래 계획을 서로에게 말하곤 했다. 그녀는 유럽으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는 평화 봉사단에 지원하고 싶어 했다. 우리의 미래 계획은 서로를 웃게 했고 가깝게 느끼게 했지만 같은 이유로 우리 두 사람 사이의 인연이 일시적인 것 이상일 수 없음을 깨닫게 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 벌써 그리운 기분이 드는 것은 처음이었다. 필센의 웨이터들은 짧은 검정색 자켓을 하얀 앞치마 위로 입고 있었다. 오래된 나라에서 온 나이 많은 사람들, 자주 다니다 보니 전담 웨이터가 생겼는데 R 발음을 굴려서 내는 투디라는 이름의 웨이터였다. 그는 테이블 옆에서 송어 가시를 발라줬고 샐러드를 버무려줬고 식사 후에는 바에서 크렘드 카카오 병과 잔 2개, 헤비크림이 담긴 작은 피처를 들고 우리 자리로 와 킹 알퐁소를 만들어 주었다. 우리는 그가 시럽 제형의 갈색 리큐르로 잔 절반을 채운 뒤 주의를 기울여 크림 총을 위로 띄우는 것을 보았다. 만약 크림을 띄우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그 잔은 공짜로 받는 것이었다. 루디, 킹 알퐁소는 어떤 왕이었나요? 나는 그의 집중을 흐트러뜨리기 위해 질문을 던지곤 했는데 만약 그 질문이 먹히지 않으면 그가 크림을 띄우는 동안 발로 테이블을 알아채기 힘들 만큼만 살짝 건드리기도 했다. 우리는 보통 둘 중 한 잔은 공짜로 마셨다. 루디는 내가 장난을 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실 킹 알퐁소를 권한 것은 루디였고 테이블을 건드리는 것도 루디의 아이디어였다. 그는 그런 걸 좋아했던 것이다. 다만 내가 글라스에 나타나는 소용돌이 패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으면 한마디씩 하곤 했다. 현미경이 아니라고 어서 마셔. 그는 우리를 좋아했고 우리는 후하게 팁을 남겼다. 거기 가는 것이 좋았고 그런 식사를 할 여력이 된다는 것이 좋았다. 내 22번째 생일 저녁, 케이트와 나는 필센에서 다시 만났다. 5월이었는데 때일은 더위였다. 나는 넥타이를 풀렀다. 식사 메뉴를 보기도 전에 우리는 멈 한 병과 각자 굴 12개씩을 시켰다. 주문한 굴이 나왔다. 방금 막 까인 굴에서는 바다 냄새가 났다. 사람들이 굴을 체험제라고 농담처럼 우기는 것을 들어는 봤지만 진지하게 여긴 적은 없었다. 오래된 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것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 굴 위로 레몬을 짜놓고 홀스레디시를 조금 올린 뒤 입속으로 흘려놓고는 그 껍질에 샴페인을 부어 차고 짭짤한 그 주스를 들이켰다. 옆 테이블에서는 덩치 좋은 커플이 슈니체를 먹고 있었는데 미 중서부에서
생구를 주문하려면 각오해야 하는 어떤 경멸이 섞인 눈초리로 우리를 째려보는 것이었다. 우리는 웃으며 당당히 꿀꺽꿀꺽 해치웠다. 나는 너무 빨리 마신 탓에 벌써 반쯤 취해 있었고 행복하고도 마음 아픈 에너지로 가득 차올랐다. 케이트가 샴페인으로 가득 채운 굴 껍질을 들고 외쳤다. 평화 봉사단을 위하여! 유럽을 위하여! 내가 답했고 서로의 껍질이 부딪혔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와인잔을 내 것에 대고 생일 축하해 라고 속삭이고는 곧이어 테이블 건너로 몸을 기울여 내게 키스했다. 그녀가 다시 자리에 앉았을 때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다. 테이블 옆 프라하 거리의 악사들 그림의 유리에 비친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언제나 거울이나 창문을 통해 그녀를 보는 것을 좋아했다. 그럴 때면 그녀는 너무 아름다워서 날 놀라게 하곤 했다. 그걸 그녀에게 말했더니 그야 네가 좋게만 봐주니 그렇지 라고 마치 내가 비밀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그녀는 칭찬을 고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유령 같은 모습으로 상상 속에 프라하에서 나타난 그녀를 보는 것은 그녀가 없는 미래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것을 알았다. 우리는 샴페인을 다 비우고는 테이블 너머로 서로의 손을 잡고 깍지를 끼고 있었다. 나는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체온이 테이블 아래 치마 너머로 느껴졌고 나는 그녀의 다리를 만졌다. 우리는 아직도 저녁을 주문하지 않은 상태였다. 나는 돈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고 우리는 조금은 휘청거리며 서로를 이끌어 밖으로 나왔다. 루디도 이해할 거야. 내가 말했다. 거리는 눈뜨기 힘들 정도로 눈이 부셨다. 붉은 해는 가장 높은 빌딩에 걸쳐 있었다. 나는 자켓을 벗어 어깨에 걸쳤다. 우리는 신발가게 입구에서 멈춰 키스를 나눴다. 우리 어디라도 가. 그녀가 말했다. 우리 집은 더 가깝지만 내 룸메이트가 이미 집에 있을 것이었다. 케이트는 좀 더 북쪽 에반스턴에 살았다. 너무 멀게 느껴졌다. 옆길로 샌 우리는 소방서를 지나쳐 작은 공원으로 갔지만 입구가 잠겨 있었다. 나는 철로 된 높은 펜스 앞에서 그녀를 꽉 안았다. 펜스 안쪽 덤블로부터의 라일락 냄새가 났다. 내가 머리 위 나뭇가지를 향해 뛰었을 때 펜스에 걸린 내 셔츠 소매는 찢어졌고 손에 걸린 나뭇가지로부터 꽃잎들이 우리 쪽으로 우수수 쏟아졌다. 우리는 지하철을 향해 걸었다. 퇴근 러시아워는 어느 정도 줄어든 상태였다. 우리는 터널에서 지상 궤도로 올라가면 노선 끝까지 멈추지 않는 에반스턴으로 가는 마지막 급행을 탄 것이 분명하다. 같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차량의 가장 앞쪽 빈 조종실 바로 근처에서 우리는 함께 서서 흔들렸다. 그러다가 우리는 몰래 조종실로 들어갔다. 내가 문을 닫았다. 기차는 흔들리고 퉁퉁 튀고 철렁거리며 북쪽을 향했다.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그 리듬을 타며 키스했다. 옆으로는 창문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치마를 무릎 위로 그보다도 더 올려 태양이 그녀의 허벅지를 빛내도록 하며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나에게 키스했다. 그녀는 기차의 움직임이 잘 느껴지도록 허리를 틀었다. 우리는 그을린 벽돌벽을 지나고
회색 창문들을 지나고 윤곽만 어렴풋한 문간들을 지나고 지붕과 나무 꼭대기들을 지났다. 그때껏 평생 지나치며 지하철 창문 밖으로 보아온 그 노선의 풍경이었다. 풀러튼을 지날 때쯤 보이는 족병 클리닉의 발 모양 간판이나 에디슨을 지나며 보이는 리글리 필드의 삼각기들, 부스러지는 후벽에 환승객 환영이라고 쓰인 간판을 달고 있는 오래된 호텔들, 벗겨지고 그래피티로 뒤덮인 광고판들, 윌슨 애베뉴 직전의 오래된 공동묘지까지 보지 않고도 나는 우리가 어디쯤 왔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좁은 차량 안에서 우리의 가쁜 숨소리는 차량의 철컹거리는 소리보다 커졌다. 나는 시간을 붙잡고 싶은 마음에 동작을 늦췄다. 그리고 그녀가 내 입을 그녀의 손으로 막았을 때 얼굴을 돌려 창밖을 보게 되었다. 기차는 미정차역을 지날 때면 그렇듯 속도를 낮추고 있었다. 나무로 된 긴 플랫폼에 서서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희미한 얼굴들이 보였다. 접힌 신문으로부터 고개를 드는 직장인들, 핸드백과 쇼핑백을 움켜쥔 여자들, 스쳐가는 우리를 순간적으로 넋을 잃고 바라보는 그들의 표정이 보였다. 셔츠를 입은, 책을 겨드랑이에 끼고 입에는 담배를 문, 아마도 16 정도 되어 보이는 한 고등학생이 우리를 발견하고 씩 웃으며 손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 모습도 곧바로 사라졌고 나는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어 케이트를 바라봤다. 그녀를 보며 다 잊어버렸다. 지나치는 역도, 눈부시게 빛나는 늦은 오후의 하늘도, 그녀를 그리워한다는 느낌도. 그러나 소년이 손을 흔들던 순간만은 남았다. 마치 내가 교과서를 들고 담배를 문 고등학생의 모습으로 거기 플랫폼에 서서 어느 끝없이 반복되던 방과 후 오후, 그저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리고 그런 나에게 우리 같은 커플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는 일은 얼마나 즐거운 일이었을지 생각했다. 어떠셨나요? 이렇게 짧은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큰 무게를 지닐 수 있는지 저는 놀라웠습니다. 작가는 커피에 우유를 섞는 것처럼 평범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마 우리가 모두가 1000번은 봤을 법한 장면이죠. 가장 사소하고 일상적인 디테일들이 과거의 세상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연애, 젊음의 질주, 기차에서 생생하게 그리고 무모하게 키스하는 감정, 누가 보고 있든 개의치 않는 키스. 이 이야기는 기억이란 졸업, 결혼, 생일 같은 큰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고 작고 덧없는 순간들에게도 종종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맛, 냄새, 소리 또는 커피잔에 스치는 소용돌이는 어떤 사진보다도 생생하게 과거를 되살려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단순히 한 번의 청춘 로맨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이 작은 문을 통해 각자의 과거로 향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는 또한 시간에 대한 성찰을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젊음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사랑은 얼마나 강렬하면서도
연약할 수 있는지. 여기에는 아름다움과 동시에 달콤 쌉싸름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덧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추억을 붙잡는 것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강렬한 기억을 불러일으켰던 가장 기묘한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냄새였나요? 소리였나요? 아니면 커피에 스며든 우유였나요?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